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준비하냐, 6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6월에 5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테마를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성공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운영하는 이 차트 알려주는 남자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 5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4만 명 이상의 이렇게 엄청난 구독자를 만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직까지 이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구독 버튼도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왜 이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테마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최근에 이 뉴스가 나왔죠. 이미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 자, 반도체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은 풀 수 있는 규제는 앞으로 모두 풀어라,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자,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다? 바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제17자 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관련 섹터들이 전부 다 지금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 뉴스에서, 자, 반도체 산업에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2.8조의 정책 금융 지원을 하겠다,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하반기에 이 반도체 전용 펀드예요. 3천억에 달하는 이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을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기존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이 반도체 육성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 정책을 한번 보면,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데 현재까지 8% 수준이었던 거를 무려 2배 가까이 15%까지 이 공제율을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이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이 특례 지원까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지원을 한다? 자, 기업 투자자금 확보 차원에서, 자, 올해 얼마? 무려 5천억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자,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이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를 구축하고 민간 합동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이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다? 이미 글로벌 세계 시장도, 다른 나라들도 이제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일단 유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유럽 내 반도체 연구 보조금을 무려 11조나 지원하겠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거죠. 정확히는 이 유럽 EU 집행위에서 이제 승인을 한 건데, 최근에 인터뷰를 한번 보면 EU 집행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유럽은 지금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 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던 이 유럽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이 있었냐? 자, EU 반도체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작년 초에 발의가 된 내용인데, 이 반도체법의 취지가 뭐냐?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의 20% 생산을 하겠다, 요 목표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9% 수준의 이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생산량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그리고 뭐 중국, 미국, 대만, 자, 요런 나라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이제 강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누가 낀다? 여기에 유럽이 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는 이 반도체 전쟁이 점점 더 이제 심화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유럽에 지금 이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신규 투자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대만의 이 TSMC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시면은 이제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냐? 자, 잃어버린 30년 졸업. 일본이 한국과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반도체 랠리에 선두에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선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일본, 한국, 미국의 이 대표 반도체 ETF를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됐다? 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이 반도체 ETF가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일본 반도체 지수가, ETF 지수가 무려 46%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반도체 ETF가 저조한 성적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코덱스 반도체는 39%, 그리고 미국의 이 세미컨덕터도 38%나 이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의 ETF가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온 이유는 이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자, 저평가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 글로벌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글로벌 투자자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AI 이 챗봇을 비롯한 이 인공지능 열풍에 더해서 반도체 업황이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이 기대감이 있죠. 이게 무려 3년 만에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2차 전지와 더불어 이 반도체가 앞으로 이 올해 내내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급해지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서 반도체 전쟁까지 미국까지 상대를 하면서 굉장히 급해지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협력손을 먼저 내민 이 중국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최근에 이 중국 상무부에서 에이펙 무역장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자, 뭘 발표했냐? 어떤 보도자료를 발표했냐?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반도체 산업망 그리고 공급망 영역에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 자,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얘네가 발표를 했다는 건데, 뭐를? 이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 자, 이 내용을 발표를 했다는 건데, 자, 왜 이렇게 얘네들이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미국과 중국의 지금 반도체 전쟁 때문에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이 반도체 협력이 뭐한 상황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절실한 이유가 뭐냐? 자,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이제 공급받을 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이 지금 손을 벌릴 수 있는 게 누구와 누구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다. 여기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도 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협력을 요청하는, 자, 이런 상황이 무조건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산업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 앞으로 어떤 규모의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될 거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앞으로 1750조의 이 쩐해 전쟁이 펼쳐지게 될 건데, 자, 175조가 아니라 1750조예요. 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어떻게 돼 있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거의 20%에 가까운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대만과 유럽, 일본, 자, 요런 중국과 요런 나라들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현재까지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 어떤 규모의 이 1750조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무려 몇 조? 무려 570조의 이 투자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전 세계의 투자액의 무려 3분의 1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자, 수치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30년까지 연평균 71조에 무려 71조에 달하는 이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뭐다? 가장 요즘에 핫한 2차 전지죠. 자, 근데 그 2차 전지조차도 연평균 6조 정도, 이렇게 6조 정도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반도체는 무려 71조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비해서 무려 몇 배? 12배나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비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저점에서 사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걸 아는 상태에서 반도체 주도주가 앞으로 어떤 종목이 되게 될지 제가 추천드리는 탑2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덕산 하이메탈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최근에도 이제 어떤 소식이 나왔냐? 엔비디아의 매출이 폭증이 되면서 매출이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이 덕산 하이메탈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AI 부품 솔더볼을 공급한다. 자, 요 영향으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엔비디아의 매출이 어떻게 나왔냐? 자, 미국의 이 반도체 1위 기업이죠.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이 71억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자, 미국 월가에서는 전망치를 65억 달러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크게 넘어선 수치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뭐냐? 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억 달러, 자, 요 정도를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것도 이제 기존의 전망치가 72억 달러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이걸 거의 2배 정도 넘어선 수치로 이제 매출이 달성이 될, 자, 요런 전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엔비디아의 매출과 덕산 하이메탈과 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만드는 CPU라든지 GPU 같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뭐다?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 만드는 이 솔더볼이라는 거예요. 이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솔더볼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솔더볼이 있고, 이 솔더볼을 굉장히 압축해서 조그맣게 만든 이 마이크로 솔더볼이라는 이 부품이 있는데, 줄여서 이 MSB라고 이제 부르죠. 자, 요거에 대한 점유율이 무려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산 하이메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 솔더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이 점유율이 2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몇 개 안 되는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기업이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일반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자,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간 게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인텔이라든지 AMD, 자, 이런 기업체에서 만드는 이 CPU, GPU에도 들어가는 게, 이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이 솔더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덕산 하이메탈의 이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덕산 하이메탈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어디 와 있다? 자, 주가가 충분히 하락 조정을 받고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매수 구간을 잡으시기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자, 이렇게 이평선이 흩어져 있을 때, 자,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 이평선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 한 점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자, 그 말은 뭐다? 한 점에 수렴한 뒤에 주가가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는, 자, 요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추가적으로 이 아래에 보시면, 자,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상, 요 빨간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이 아래 보시면 이 세력의 매집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계단식으로 매집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앞으로도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세력이라는 거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자, 요런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요 수급을 따라가시는 요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평선이 한 점에 수렴한 뒤에 이렇게 나머지 이평선이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 이평선이 퍼져나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평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한 뒤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요 구간이죠. 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구간에서 세력들도 같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매집을 하는 자, 고점을 유지하는 이런 패턴이 보이게 되면 무조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저점에 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자, 이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제가 말하는 저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차트를 이제 최근 1년으로 봤을 때 아래 구간에 와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MK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사상 첫 연매출 1조를 돌파했다. 자, 요 내용이 나왔었죠. 이게 왜 의미를 갖는지, 왜 호재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7,300억 정도였던 이 매출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결국에는 1조를 돌파를 했죠. 근데 대부분의 이 반도체 섹터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3년이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장 암흑기라고 했던 이런 기간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반도체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원래는 매출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MK전자는 어떻게 됐다? 오히려 이 암흑기에도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MK전자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아닐 때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거는 반도체 앞으로 호황이 오게 되면 얼마나 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알아보면 이 NK전자의 상승세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뉴스에서 보시듯이 자, AI 대장,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를 공급을 하는데, 이 여기서 언급하는 반도체 소재가 뭐다? 자, 반도체 패키징 소재, 본딩 와이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를 패키징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본딩 와이어에 있어서 전 세계 점유율이 몇이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이 솔더볼 점유율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처럼 최근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수가 있었고 1조 클럽에 이제 달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MK전자의 고객사들을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국내외 고객사들을 보면 자, 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기업까지 전부 다 합쳐서 무려 140곳에 이르는,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이제 거느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굵직굵직한 이제 기업들만 정리를 해왔는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 MS, 구글, 아마존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이 MK전자의 고객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아까 이 솔더볼 점유율이 전 세계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이 솔더볼 관련해서 최신 기술을 보유했다. 자, 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AI, 인공지능 AI에 쓰이는 이 고성능 칩의 최적 소재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MK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솔더볼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자, 그 말은 뭐야?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3위라고 할지라도 이게 앞으로 2위 혹은 1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와 실적까지 동반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좋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MK전자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K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얼마 전에 역사적 저점을 찍고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턴어라운드 구간에 와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자, 이런 구간에서 아직까지 저점일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를 한번 보시면 어떤 패턴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계단식 이 상승 매집 패턴이 나와 있죠.
그만큼 이 외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모아가는 이런 계단식 패턴이 나왔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직까지 저점에 와 있을 때, 이렇게 저점에 와 있을 때 사 모아 나가는 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241선이 가장 무거운 241선이 가장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역배열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역배열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반대로 가장 아래로 241선이 지금 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가 정배열로 가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전에 요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K전자의 과거에, 자, 241선이, 이 보라색 선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다?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를 기억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 지점을, 이 저점에 와 있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세대로 그려보면 가장 무거운 241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나머지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렇게 계단식 매집 패턴이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요거 세력 매집 주겠구나,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봐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이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돼요. 이 RSI 지표상 지금 뭐가 나왔다? 자, 저점을 지지하는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요 시그널도 어떻게 된다? 추세대로 그대로 그리면 요렇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점 시그널이 다시 한번 이 고점 시그널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 영상의 끝이 아니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매일매일 봐주시는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내기 캠페인이 있는데,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 차트 알려주는 남자의 이 4만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매일매일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제 채널에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인증만 해주시면, 자, 매일매일 한 종목을 이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은, 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다음에 뭘 보내주시면 되냐,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뒷번호만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예를 이제 들어드리면 여기 이미양님처럼, 자,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전화번호 뒷자리 9252번 이렇게 뒷자리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가장 먼저 확인해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구독이라고만 간단하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답장을 드리냐, 자, 이렇게 며칠 무슨 요일 무료 추천 급등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동일하게 제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혹은 전날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는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린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이 구독자 연습방에 초대를 해드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동일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거를 먼저 확인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굳이 댓글을 사실 안 적으셔도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이제 문자를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독 혹은 카톡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